반갑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박유진 의원입니다.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40분 동안 이야기할 주제 핵심어가 하나 있어요. 미필적 고의라고 다 알고 있는 법률 용어죠. 좀 재밌는 설명이 있는데요. 특정한 행동을 함으로써 어떤 결과가 반드시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발생할 가능성 정도를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발생해도 다 상관없거든? 그게 미필적 고의를 설명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오늘 지금부터 이야기할 내용에 시장님이 그동안 보여주셨던 모습, 어떤 개념으로 도대체 서울시민 주권자들에게 설명을 하는 것이 가장 온당할까? 말씀드리는 저도, 그리고 대답을 해주실 시장님도 미필적 고의라는 범주에서 같이 생각을 좀 해봐야겠다라고 느꼈습니다. 무슨 말이 중요하냐면 그 결과가 발생해도 상관없다라는 심리가 가장 문제니까 그렇습니다. 자, 시장님은 이렇게 얘기해 왔습니다. 이재명, 스탈린, 마오쩌둥 떠오른다. 공포정치 얘기했죠. 기본소득은 단순 무식하다.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의 위협이다. 정치 그냥 그만두고 참여하고 살아라. 아니, 비상계엄 그거 이재명 지키기 위한 방탄국회가 원인이잖아요. 이거 다 시장님 워딩입니다. 한국 경제 정치의 최대 리스크다 말씀하셨습니다. 미필적 고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개념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4개월이죠. 4개월 고작 4개월 뒤에 어떤 결과 나왔냐. 코스피 6천 간다고 JP 모건 보고서 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코스피 지수가 뭐가 중요하냐.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국민연금 전 세계 연기금 1위 차지했거든요. 한 해 200조를 벌었어요. 그랬더니 고갈 시점이 33년 뒤로 연기될 수 있다는 계산 나왔죠. 근데 그런 성과들이 나온 거예요. 민생, 기본소득, 단순 무식, 아니 도대체 하수 중에 하수가 돈 풀어서 경기 잡는 거지, 이런 이야기. 소비 쿠폰이 내수 살린 것, GDP 1.2% 성장이라는 결과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저건 구조, 그러니까 4분기 때 반영될 2차 민간 소비 쿠폰은 반영되지도 않은 거예요. 올해 25년 경제 성장률을 1% 가까이 예상할 수 있도록 견인했던 결정적인 역할이 민생 소비 쿠폰이었다는 것은 한국은행이 보증하고 있는 보고서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잘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오세훈 TV 나라 망하는 길, 베네수에라 직행열차, 저런 거 지금도 버젓 띄워놓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4번째 얘기하는 겁니다. 저 오세훈 TV 만드는데 공무원이 2명이 가 있어요. 만나 뵙고 싶다고. 시시비비를 가려야 될 거 아니냐고. 저게 정상적인 활동이냐고. 우리 의회 규칙에 말씀드리면 10일 뒤에 찾아오기로 돼 있잖아요. 답변을 주기로. 안 왔습니다. 4번째는 아예 안 오셨어요. 시장님 모시고 이제 답변을 들어볼 텐데요. 아니,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시장님 연단으로 모시겠습니다. 아니, 선출직 공직자가 2년에 걸쳐서 4번이나 오세훈 TV 담당자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찾아와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안 와요. 시장님, 제가 이상한 건가요?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들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이미 한번 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선관위하고 논의를 해서 문제가 전혀 없다라는 판단을 받았던 걸로 전 기억을 합니다. 시장님, 지금 제가 문제 있다 없다를 판단할 위치가 아니고요. 만나 뵙고 이야기를 해야 뭔가 대화가 될 거 아닙니까? 와달라고 4번을 공식 요청을 했는데 안 오는 것. 서울시 총무과장님 답변이 찾아오셔서 아니, 자기도 모른대요. 아니, 제가 그래서 질문을 저희가 기조실 행감 때도 요청드렸거든요. 답변이 없어요. 안 오세요. 그래서 시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찾아와 달라고 만나겠다 얘기하는데 지금 합법 불법 말하는 게 아니고요. 와서 만나게 하는 건 아니, 문제가 어려운 일이 없는데. 아니겠죠. 문제가 없는데 그러니까 자, 시장님 답변은 4번이나 공식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으니까 안 만나도 된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굳이 찾아가서 설명드릴 내용도 없고 이미 공식적으로 다 해명을 해서 네. 문제가 아까 제가 좀 없다고 전에 밝혀졌는데 미필적 고의라는 이야기가 오늘의 주제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한강버스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시장님 말씀하신 오늘 첫 번째 결론, 시의원이 선출직 공직자가 주민의 대표자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2년에 걸쳐 4번의 공식 발언으로 오세훈 TV 제작하는 담당자, 그중에서 공무원 2분 중에 어느 분이라도 찾아와서 만나 뵙고 싶다, 시시비비 논의할 게 많다 요청드린 것을 시장님 지금 답변 안 가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맞습니까? 본인한테 가서 찾아뵐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항상 일을 그렇게 해오셨던 건가요? 그렇게 해야죠. 본인이 싫다고 하면 안 가도 되는 겁니까? 본인의 의견을 존중을 해야죠.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네. 예. 그러니까 본인의 의견을 아니, 본인이 존중해야 된다라는 위법한 것은- 행위를 했으면 의원님도 찾아뵙고 아니 지금 위법 불법을 논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게 밝혀졌는데 아니 알겠습니다. 한강버스 시간이 귀하니까요. 예, 아마 이걸 보고 계시는 시민분들이 판단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23년 1월 16일이에요. 시장님의 직접 말씀이었습니다. 메타버스 전 세계 최초 서울시 도입. 60억 날리고 문 닫았죠. 근데 이거 지금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시민의 혈세 60억이 얼마나 피가 뜨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저는 그리고 많은 선출 공직자가 그리고 서울시를 관심으로 지켜보는 주권자 모두 많은 분들이 특별히 문제 삼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할 만한 도전이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메타버스 플랫폼 만들어서 지자체가 비대면 시대에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것은 얼마든지 의욕적으로 도전했고 더 문제가 크게 벌어지기 전에 바로 중지한 거 서울시의 용단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한강버스는 좀 달라요. 보이시죠? 23년 지금부터 2년 전입니다. 4월 달에 우리 모두가 다 기억할 겁니다. 김포 골드라인에 가다가 사람이 숨이 막혀 실신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원희룡 장관과 직접 두 분이 만나시기도 하셨죠. 해법을 찾자. 그때 나온 얘기입니다. 리버버스라고 있다. 이거면 골드라인 문제 지금 해결할 수 있다. 23년 4월 달의 얘기입니다.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나중에 가능합니다. 24년 한 해가 지나서요. 24년 2월 달에 시장님이 직접 기자회견에서 발표하신 내용입니다. 선언한다. 런던 우버보트를 포함해서 다 살펴봐 왔고 그래서 우리는 친환경 수상 대중교통 할 수 있다 하셨습니다. 이거는 9년 전에 심의 보류로 중단됐던 사업이었어요. 9년 전에는. 그때 이걸 23년도에 다시 투자 심의 진행할때요. 회의록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너무 창피한 대안이다. 화면 보시면 됩니다. 이거 너무 부끄러운 일이다. 보도되면 우리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왜 그럴까요? 이거 선착장만 투자 심사했어요. 한 대에 30억으로 책정된 거 지금 55억까지 늘어났죠. 그런 거는 아예 빠져서 투자 심의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통과됐다라는 거 해서 억지로 우겨서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속도 20노트, 17노트 가능하다. 자신한다. 이 시장님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시간 때문에 그냥 화면으로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 마곡의 잠실까지 급행은 54분, 일반은 75분. 지금 시장님 우리 어떻게 보도 설명 몇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나요? 그건 정확히 기억 못하겠고요. 지금 12노트로 다니고 있습니다. 2시간 7분입니다. 일반은. 마곡에서 잠실까지 2시간 7분이에요. 근데 이 2시간 7분도 저희가 한강버스 다 타봤잖아요. 나가는 출구가 제한되어 있거든요.
말 그대로 출퇴근 시간이라 가정하고 나가는 출구 한 곳에 나가는 사람이 몰리거나 들어오는 사람이 몰릴 때 이 2시간 7분은 더 달라질 수 있어요. 더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 지금까지 말한 걸 한 줄 결론. 2시간 7분이 걸리는 버스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네. 예. 그랬더니 시장님은 이렇게 국감에 설명하셨습니다. 아니, 대중교통에서 꼭 속도가 중요합니까? 예. 뭐 그것도 좋은 의견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요, 어떤 시민도 출퇴근에 2시간 7분이 걸리는 버스도 대중교통의 버스지라고 동의하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버스는 버스 준공영제에 따라서 시민의 세금으로 적자를 메워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님은 어떤 사업 구조를 만들었냐면, 잘 되면 서울 시민 모두가 행복한 거예요. 잘 안 되잖아요. 버스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조례까지 바꿔서 여기에 보조금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사업이 망하잖아요. 버스 사업 적자는 시민의 세금으로 메꾸게 구조를 만들어놨어요. 볼게요. 이미 서울시는 시운전 때 속도 미달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숨겼죠. 그러니까 기자회견에서 시장님께서 최대 20노트, 17노트를 시장님이 공언하신 내용이에요. 지금 얘기 12노트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제가 계속 미필적 고의라는 핵심어 가지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하루 5,200명 이상 운영한다. 출자금 100억 중에 49% 이크루즈 지분을 산다. 지금 이크루즈 지분 49% 갖고 있는 주식회사 한강버스입니다. 이크루즈 얼마 냈나요? 총 합계가 100억이니까요. 아마 비율로 하면 49억을 냈겠죠. 49억 냈습니까? 뭐 정확히 모릅니다. 우리 한강 사업비 전체 1,700억이라 얘기합니다. 200억은 우리가 서울시가 썼던 세금이고요. 그냥 시장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셨던 민간 기업으로서 사업비 1,500억을 가져왔어요. 저 비율대로 51대 49의 한강버스라면 당연히 서울시가 내는 세금 200억을 제외하더라도 1,500억의 49%는 이 크루즈가 내는 게 당연하죠. 그렇죠. 현실은 어떻죠? 안 내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비중이 낮아질 수밖에 없죠. 시장님, 남의 일입니까? 수익을 내더라도 가져갈 자격이 없죠. 지금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고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앞으로 바뀌게 되겠죠, 지분 구조가. 그러니까요. 시장님 말씀을 다 듣고 보면 이렇습니다. 말할 때 모든 거 지키는 사람이 어딨냐라는 정서에서 출발해요. 사업하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메타버스 60억 날리는 거 문제 삼지 않듯이.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기자회견 할 때마다 시장님이 공언을 해요. 이렇게 진행된다, 이런 속도로 간다, 이렇게 적자 난다. 그 말을 믿고 시민분들은 한강버스를 기대하고 지켜봐 왔죠. 근데 결과가 달라지면 시장님은 ING 중입니다라고 답변하고 계세요. 네. 보겠습니다. 24년 10월 달에 서울시 교통혁신 시작된다. 시장님이 단언했어요. 24년 10월에 운항된다, 한강버스. 결과 어떻게 될까요? 24년 국정감사 때 시장님이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여러 국회의원들이 한강버스에 대한 우려, 걱정을 막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24년 10월에 한다고 했는데 그때까지 된 게 없거든요. 근데 저 답변이에요. 이거 다 시의회에서 조사했던 일이고 나왔던 얘기고,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시켰다, 서울시에. 그랬더니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내년 봄이 언젠가요? 25년 봄이에요. 올해 봄입니다. 내년 봄에 운행 시작된다라고 단언하셨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건설적인 토론하자. 예, 결과를 가지고. 네. 그래서 당당하게 설명했다. 확신한다. 이 시장님의 말씀이에요. 한강버스는 어떻게 전향됐냐? 9월로 또 연기됐죠. 한강버스는 모두 몇 번을 연기한 거냐? 24년 2월 달에 기자회견을 시장님 선언합니다. 24년 10월에 운행한다. 그런데 안 만들어져, 배도 안 만들어지고 문제가 투성이었어요. 국감에서 내년 봄에 운행한다. 6월이 돼서 여름에 운행한다. 배가 안 만들어서 9월에 운행한다. 그래서 9월 18일에 운행하게 된 겁니다. 시장님, 저는 22년차 회사원이었습니다. 1,700억이 들어간 저런 사업에 운항기를 4번을 연기해서 1년 뒤에 겨우 운항을 했다가
한 달 뒤에 한 달 무기한 연기했다, 한 달 운항 정지했다가 지금 강바닥에 배가 얹혀서 운항을 멈추는 이런 일들을 벌어지는 일을 진행한 사업 책임자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회사 정상적으로 다닐 수 있을까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뭘 필적고의다 이런 어려운 용어까지 쓰시는데요. 당시만 하더라도 저는 계속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었거든요. 지금 배가 건조 중에 있습니다. 언제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 보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저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게 어떻게 미필적 고의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시장님께서 제가 기대했던 아니 제가 밑에서 보고받은 거하고 다른 내용을 얘기했으면 미필적 고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시장님과 가장 많은 시정 질문을 해온 어떤 선출직 공직자가 되었는데요. 시장님과 답변을 하고 나서 느끼는 늘 소감이 이런 소회가 남아요. 시장님의 말씀은 늘 그 순간에 맞아요. 틀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제가 일부러 시장님, 거짓말하지 않죠. 그렇죠. 일부러 거짓말하는 선출직 아니 공직자는 저는 없겠죠. 보고받은 대로 해서 문제가 잘못되면 뭘 해야 할까요? 선출직 공직자는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고 대안을 이야기해야죠. 이렇게 되는 보고받은 거죠. 대로 얘기했으니 할 일 다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지금 말이 왜 됩니까? 늦었는지 원인을 물어보셨나요? 저한테? 시장님이 하겠다고 해서 결과를 시장님이 가지고 지금 약속한 말씀하시는 내용이고 건데. 시장님의 결과로 강바닥에 멈춘 거예요. 근데 어떤 말씀을 기대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이번 사고는 또 항로를 이탈한 거고요. 그건 휴먼 에러죠. 이번 사고는 그걸 거기다 갖다가 또 예를 드시는 건 적절치 않고요. 지금 사업 늦어진 거를 한참 말씀하셨으니 왜 늦어졌는지 물어보시면 제가 성실하게 왜 늦어졌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거 다 하시면서. 아니 너무나 늦어진 걸 모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다 알고 있는데요. 한강버스 중요한 누가 하겠다고 것은- 한 겁니까? 중요한 것은- 한강버스 원한 시민이 대관절 몇 명이나 있습니까? 중요한 한강버스 2004년 10월에 운항한다라고 선언한 사람도 시장님이고 지금 강바닥에 멈춘 한강버스의 책임자도 시장님이에요. 그래서- 근데 시장님의 말씀은 보고받은 대로 설명했고 난 거짓말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네, 거짓말하지 않는 시장님 기다리면 되겠습니다라고 시민들의 마음이 그대로 잔잔할까요? 그래서 그렇지 않잖아요. 늦어지는 거에서도 대해서도 몹시 송구스러운 마음이고 원래 예정대로 진행이 안 됐던 것에 대해서도 송구스러운 마음인데 그게 왜 갑자기 이번에 바닥 걸림 현상에 대한 이야기로 튀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고요. 아니요. 늦어진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시장님, 바닥 걸림 이야기 저 강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 바닥 걸림 이야기 지금 남아 있는 시정 질문에 여러 의원님들이 네. 많은 준비하셨거든요. 네, 물어주세요. 23년에 시장님이 런던 갔다 오시면서 좋은 해안이다라고 발견해서 24년 10월에 운행한다라고 단언해서 그렇게 24년 10월로 운행한다라는 결과를 박아놓고 역순으로 언제까지 선착장 만들어야 된다, 언제까지 배 나와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일이 진행되니 결과 어떻게 된다고요? 한 대에 29억으로 책정된 배가 55억이 됐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왜요? 만들 수 있는 데가 거기밖에 없다고 해서 끌려다니고 있거든요. 세상에 그런 사업을 진행하는 민간에 열심히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시장님이 하겠다고 하고 시장님이 보고받은 대로 얘기했다고 해서 나온 결과를 그대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 책임 누가 져야 됩니까? 근데 시장님은 송구한 마음은 있다라고 얘기해요. 송구한 마음이 서울 시민 1000만 주권자에게 대관절 몇 번이나 제대로 전달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아파트를 짓는 거로 예를 들어 봅시다. 평당 건설비가 600만 원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평당 건설비가 1000만 원이 들어요. 그거를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시장님, 갑자기 아파트 이야기 하셔서 일을 해보니 그동안에 인건비가 오르고 자재비가 오르고 시장님. 조선업계의 사정이 있고 시장님, 그런 사정들을 다 반영해서 단가가 올라간 건데 제가 오늘 이제 와서 무슨 미필적 고의를 얘기하십니까? 미필주고 얘기한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시장님은 9월 달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민주당 진짜 딱하다. 한강버스 긍정평가 대가 노심초. 저런 시장님의 워딩이 시민분들의 마음에 어떻게 비치겠습니까? 저거 민주당 욕했다고 제가 발끈하는 게 아니에요. 저런 워딩이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시장님의 표현인가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 사업 책임자가 누굽니까? 누가 원해서 시작했고 어떤 과정으로 지연된
당사자의 책임자가 누구죠? 왜 민주당에서는 계속 저게 제 개인 시장님은 이해관계에 의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십니다. 정의를 대통령 하시죠? 전 시장님까지 대통령까지 모셔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을 안 해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다. 한강버스 없는 한강 상상할 수 없는 시대 만들겠다. 맞습니다. 그렇게 성공하셨어요. 한강버스 없는 한강을 이제 상상할 수 없죠. 그 각각의 평가는 다시 뒤로 하겠습니다. 오늘 할 이야기가 많으니까요. 한강버스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저런 말씀드릴 게 많은데. 이야기를 한 이유는 DDP라고 하는 성공적인 사업을 할 때도 민주당은 이런 식으로 현미경을 들이대고 반대하고 그리고 힘들게 했습니다. 세비섬은 완성을 해서 넘겨줬는데도 문을 닫아 걸었어요. 시장님, 그런 민주당이기 때문에 저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시장님 다시 주제로 한강 다시 르네상스는 가져오겠습니다. 찬성했습니까? 한강버스 저 잘되기를 누구보다 기도했던 의원님은 사람이고요. 그러실지 모르지만 그동안의 행태를 보면 한강버스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귀하잖아요. 한강버스는 대관절 뭐가 문제냐? 오늘따라 왜 이렇게 저한테 말할 기회를 안 주시죠? 시장님 오늘 질문 시간 아까부터 본론으로만 이야기해도 시간이 되게 모자라거든요. 양해해 주세요. 한강버스 정리하겠습니다. 한강버스는 뭐가 문제냐? 한강버스는요 51% 49% 합작법인으로 만들어 놓고 민간 기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투자한 정도로 앞으로 누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 크루즈는 49%에 대한 역할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내치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처음부터 이 크루즈의 역할은 시장님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배를 운행한 경험이 서울시에 없기 때문에 기술적인 도움을 주는 데에 필요해서 함께 합작회사를 만든 그거 겁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런 좋은 이유, 필요한 이유들로 다 명분으로 시작해서 왔잖아요. 그런데 한강버스를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시장님은 구조를 딱 만들어놨어요. 민간 기업이라는 포장으로 한강과는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SH가 출자해서 876억을 대여하게 하고 담보도 없이 왜 그걸 SH 가 그걸 믿고 은행에서는 500억을 빌려서 1,500억 그러면 사업계 재정을 대다수를 투입해야 더 만들어 좋습니까? 놓고요. 시민 세금을 투입해서 사업을 했어야 됩니까? 한강버스 정리 잘 들어주세요. 그렇게 아니, 그거부터 답변해 SH를 보세요. 내세워서 돈을 구조를 만들어 놓고서 구조를- 아무도 원하지 않는 아무도 그것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조사한 적도 없죠. 그런데 54분 걸린다라는 이런 주장을 내세워서 버스라고 그렇게 의원님, 규정받게 하고 죄송하지만 1분만 쓸게요. 결과가 2시간 7분이 됐는데도 죄송하지만 1분만 결과는 쓸게요. 버스 보조금을 받는 구조를 만들어놨다라는 거. 죄송하지만 1분만 그게 설명드릴게요. 시민의 세금을 낭비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놨다는 것이잖아요. 말씀하십시오. 이제 정리했습니다. 손목 닥터 9988은 해달라고 그런 시민이 있었습니까? 물 좀 더 주세요. 서울너는 해달라고 그런 시민이 있었습니까? 시장님 의원님 억지 한강버스 쓰지 이야기를 하세요. 마세요. 한강버스 이야기를 하시자고요. 아니, 한강버스 시장님 자 아니, 한강버스에 한강버스를 대한 원하는 시민이 없다면서요. 그래서 되묻습니다. 서울국제정원 박람회 지금 형태로 해달라고 그런 시민이 계셨습니까? 시장님 다시 논점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주제 한강버스잖아요. 한강버스에 왜 대해서 그거를 저 개인사로 치환하십니까? 54분이라고 약속했던 시장님의 말씀이 일을 하다 2시간 보면 7분이 됐는 거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 얘기해 주십시오. 일을 하다 보면 원래 예정대로 되는 사업이 있고 늦어지는 사업도 있고 뜻하지 않은 부작용이 나는 사업도 그거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 있을까요? 지금 저는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필적공이란 말씀 드린 이유 뭐가 일은 잘 될 수도 있고 미필적공입니까?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메타버스 60억 날린 것 같은 거는 문제 특별히 삼지 않죠. 아니, 그러나 그건 고맙습니다마는 한강버스는 다르잖아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뭐가 지켜야 될 다릅니까? 문제잖아요. 지금 시민들은- 메타버스 망하는 거랑은 다르죠. 그러니까 한강버스에 대해서는 자 시장님께 시간 1분 드립니다. 54분으로 공원에서 버스라고 규정받아서 보조금도 탔을 수 있는 구조까지 만들어서 시작한 한강버스가 네, 1분 내 2시간 7분이 됐잖아요. 1분 내에 말씀드릴게요. 송구한 시장님의 마음 표현하실 수 있는 시간 1분 드리고 드리겠습니다. 싶은 말씀은 많지만 다 생략하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6개월만 기다려 주세요. 1분 안 써도 됩니다. 제가 사업이 한창 진행 중에 현미경 들여다보고 현미경을 들이대서 따지면요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올 수 있습니다. 민간 기업에서도 그렇게 일 안 합니다. 결론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민주당 기다려줬습니까? 시장님 이제 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시장님이 말한 거 왜 다 하나도 안 지켜지고 망했냐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미필적 고의란 말씀드린 이유는요, 일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알고 있는 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의 상식 아닙니까? 시장님의 애티튜드, 시장님의 태도, 시장님의 자세를 여쭙는 겁니다. 그리고 건의드리는 겁니다. 일은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는데요, 다 시장님이 공언했던 약속이에요. 내년 봄에는 운행한다. 24년 10월에 운행한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안 됐을 때 왜 시장님은 절절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시민들에게 동의받고 시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지 않았습니까? 그걸 따지는 민주당 의원들을 다 탓해왔던 시장님입니다. 진수식에 오지 않았다, 한강버스 망하기를 고사지는 사람들 같다. 시장님은 그런 태도로, 그런 자세로 저희와 소통해 오셨어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강버스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과 이런 문제로 근데 그걸 논쟁하는 저희가 거는 민주당 사람들이 한강버스 잘 안 되기를 고사지냈습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시죠? 저는 서울 시민을 바라보고 일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님. 수만 명의 서울 시민들이 한강버스를 탄 경험이 있으시고요. 저희들이 그분들께 받은 한강버스 탑승 후기는 85%가 만족입니다. 시장님, 저도 한강버스 타봤는데요. 물론 많이 저 부족합니다. 한강버스 타보고 네, 감동받았어요. 아, 이거 만든다고 정말 고생 모두가 많이 했다라고 생각했고요. 네. 한강버스 잘 되길 바래요. 한강버스는 잘 돼야 될 사업이에요. 왜냐하면은 감사합니다. 모든 공공자산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동의하는 시민들도 있고요. 만들었으니 잘 해야죠. 근데 그 잘 해야 된다라는 건 말 그대로 30분 주파, 54분 주파 같은 게 실현될 때 미리 사전에 안전점검 다 해서 문제 생기지 않는다는 거 확인을 거쳐서 시민들에게 간단하게 준비된 모습으로 펼쳐지는 것을 전제로 얘기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시장님. 시장님만이 24년 10월을 주장했고, 시장님만이 내년 봄을 단정했고, 시장님만이 아무 문제 없이 대중교통으로서 버스다라고 시장님이 정의하신 거예요. 결과가 아니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이런 과정이 잘못됐는지 시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어떻게 달라지겠다는 모습을 소상히 설명해야죠. 근데 시장님의 말씀은 다 남 탓입니다. 보고받은 대로 얘기했고 난 거짓말하지 않았고 이거 잘 안 되게 고사지는 사람이 남 있는 탓입니까? 민주당, 아니 알겠습니다. 이렇게 아니, 하고요. 의원님이 제 자리에 있어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요, 저는 이렇게 얘기할 해당 거예요. 부서에서 그때까지 내년 된다고 하는데 봄에 내년 봄이라고 제가 단정했어요. 국감 때 얘기했어요. 내년에 이 국감 현장에 와서는 다른 얘기 할 거라고. 근데 안 됐잖아요. 그러면 정중하게 사과하고 마음을 구하면 됩니다. 시장님이 이명박 대통령과 인터뷰할 때도 말씀하셨잖아요. 솔직한 게 최고라고. 솔직하셨습니까? 아니, 한강버스가 4번에 걸쳐서 연기되고 배 29억짜리가 55억으로 점핑될 때 서울시는 아무 말도 못하고 끌려가는 이런 모든 상황 책임자가 시장님이에요. 그런 잘못에 시장님 어떤 절절한 사과가 있었나요? 두 번째 주제 세운지구